오늘 발표 주제는 제가 오토ML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오토ML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또는 이제 보통 노코드 AI 또는 코드리스 AI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공지능 모델은 이런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코딩 없이 단순 클릭만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오토ML 기술인데요. 이런 오토ML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코딩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가장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게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전 세계의 모든 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이 개발자들이 공개적으로 실력을 겨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 컴피티션이라는 요 메뉴에 가보면 수백여 개의 이런 공개 경쟁 컴피티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천자문 같은 격의 데이터가 이 타이타닉 생존자를 예측하는 그런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보면 이 타이타닉 생존자를 예측하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측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승객 아이디, 그다음에 생존 여부, 그다음에 이름, 뭐 좌석 등급, 그다음에 뭐 티켓, 뭐 요금, 손실 번호, 그다음에 어디에서 탔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에 어떤 분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예측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컴피티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컴피티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최초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EDA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EDA라는 과정은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굳이 이거는 이렇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일단 이해하는 단계에서 이 데이터가 그러면 생존 여부들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좌석 등급에 따라서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승선 장소에서 승선 장소에 따라서 또 생존 여부, 그리고 이렇게 히트맵 같은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생존 여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좌석 등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1등석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살아남았고 3등석은 아무래도 생존율이 낮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분포도를 이해할 때 이런 박스 플롯과 같은 시각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분위수, 데이터의 분포도를 또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다음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데이터를 이해를 했으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로 학습할 피처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이런 필드들의 널값 여부를 확인을 해본 시각화로 출력을 해본 화면입니다. 보면 나이 부분은 이렇게 널값이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선실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값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특성들을 보고 널값을 뭐 임의 값으로 예측을 해서 채워준다든가 또는 평균값, 뭐 최대값 뭐 이런 값들로 보통 널을 보정을 해줍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통은 파생 변수들을 또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날짜 데이터에서 어떤 요일이나 공휴일 여부를 이제 뽑아낸다든가 또는 업무 시간대 또는 그 외의 시간대의 영역들을 이렇게 뽑아낸다든가 원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분석에 유리한 그런 피처들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피처들을 선정을 하고 이런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런 히트맵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날수록 서로 관계도가 높은 건데요. 아무래도 좌석 등급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피처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피처들이 여러 개의 피처들을 선정을 했을 때 결과가 오히려 이런 예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히트맵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가 선정이 되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과정은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디시전 트리나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알고리즘들을 선택을 해서 이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타이타닉 데이터로 보면 TP이라는 게 결국은 생존한 사람을 잘 생존했다고 예측한 결과고 T에는 뭐 사망하신 분들을 사망했다고 잘 예측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타입 1, 2 에러는 예를 들면 생존하신 분들을 뭐 사망했다라고 예측했던가 반대로 예측한 그런 분류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 결과를 계산 공식에 따라서 정확도 또는 정밀도 또는 재현율, F1 스코어라는 이런 평가 척도 기반의 이런 모델들을 평가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들이 다 만들어지면 처리 성능이나 이런 평가 척도에 따라서 모델들을 평가해보고 용도에 맞게 모델을 선정해서 배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로 이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제일 간단하게 좀 예제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이게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부분들 보시면 물론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쉽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낮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GUI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초 시작했던 시기는 한 2016년도부터 이렇게 개발을 해왔는데요. 비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들고 검증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들을 만들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컨셉 키워드들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기반의 쉽게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은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과정에 따라서 데이터만 선택하고 뭐 알고리즘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에 그런 도움말들을 제공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자 라는 이 세 가지 컨셉 키워드에 의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구축을 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런 이 인공지능 플랫폼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고객사였고요. 여기에는 2018년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 예산만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이 결국은 국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민원24 또는 연말정산 같은 이런 대국민 서비스들을 1,400여 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IDC 센터입니다. 워낙에 이제 데이터가 많고 관리하는 서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소화 기반으로 자동으로 대응 또는 차단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이트에서 3년간 그렇게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보고 그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저희가 실제로 모델을 개발했던 사람 그리고 운영자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쉽게 코딩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상당히 고객들은 또는 사용자들은 훨씬 더 쉽게 뭔가 만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여전히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이 GUI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어떤 부분이 어렵냐라고 봤더니, 어떤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딥러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너무 어렵다, 이런 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들을 좀 요약을 해서 보면, 어떤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하면 특징에 맞는 모델을 자동으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알고리즘 자체에 특정한 조건을 세팅하는 단계가 좀 자동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결과값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술들을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AutoML이라는 기술이고요. 하나는 XAI,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toML이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자동화된 머신러닝의 약어입니다.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코딩 없이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반복 작업들도 많고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이런 AutoML에 대한 기술이 국내에서는 좀 연구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 국내와 다르게 활발하게 이미 연구되어지고 있고 상용화 수준 단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세이지메이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 있는 데이터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GUI 기반의 모델을 만들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봇이나 H2A 드라이브리스 AI는 플랫폼 관점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IBM의 오토 AI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ML, 구글의 오토 ML 등, 그다음에 오픈 소스 쪽에서도 보면 사이킨런도 이미 오토 사이킨런 해서 이렇게 자동화된 라이브러리들 레벨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오토 웨카라고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학습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웨카를 오토ML 기술 기반의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형 벤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AutoML 기술들을 속속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소개하고 향후에 인공지능을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AutoML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냐 보면, 아까 제가 이런 단계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EDA나 피처를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해 주는 기술이 보면 메타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메타러닝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하려면 항상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냐?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정을 했을 때 또 어떤 최적의 결과를 내더라, 이런 지식 데이터베이스들가 있어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범주형 데이터면 원하드 인코딩이 유리하더라,
또는 수치형 데이터면 민맥스 노멀라이저나 또는 뭐 이런 결축치를 보정하기 위한 전처리 기법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앵그램이나 스키그램 또는 뭐 C5 같은 이런 워드 투 팩트 알고리즘 또는 뭐 아스키 코드로 특정 특수 문자들을 뭐 치환하는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 도메인 특성이나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전처리나 어떤 알고리즘을 썼을 때 유리하다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습 데이터가 어디에도 제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도메인에서 이미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봤었습니다. 뭐 종어탐, 이상행위, 뭐 이런 모델들을 수십 가지,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봤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미 누적을 했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 매년 100건 이상씩 이 캐그를 직접 수행을 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약 237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누적을 했고요. 이 하나의 컴피티션을 수행하면 데이터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컴피티션에 수십 가지의 전처리 방법과 알고리즘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내년까지는 400여 개 이상 목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누적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제일 유사한 확도가 높은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과 알고리즘들을 자동으로 선정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쪽의 기술인데요. 나스라는 영역입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이게 CNN 네트워크 설계 구조고요. 여기는 RNN 구조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플랫폼은 이렇게 사용자가 모델러가 GUI 기반의 이런 레이어나 뭐 히든 유닛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가의 경험에 의해서 최적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최적의 값이냐, 이런 부분들에는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영역 부분이 이 나스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나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이 나스넷이라는 건데, 이 나스넷은 이거를 조금 더 블록 모듈화해서 이런 모듈들을 조합을 통해서 뭔가 네트워크를 설계해가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나스나 나스넷도 실제로 우리가 사이퍼10이라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나스는 GPU 800장으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나스넷 같은 경우에는 GPU 500장으로 성능이 많이 개선됐는데도 약 4일 정도 걸리죠. 근데 이런 수준의 네트워크 설계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뭔가 상용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량 나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들을 저희도 자체적인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도 논문을 써서 또 IEEE의 컨퍼런스에, 국제 컨퍼런스에 직접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스 부분도 자동으로 설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피처를 선정하고 메타러닝에서 모델까지 자동으로 선정을 해줬으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부분이 아까 나스 영역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도 모델에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주는 또 방법론이 이제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CNN의 특정 파라미터가 1부터 100까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드 서치라는 방법론은 한 10 단위로 이렇게 직접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조금 더 많이 하면 5 단위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는 랜덤 서치는 1부터 100까지 한 10번 랜덤하게 난수를 생성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해본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론으로 예전에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론들을 썼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뭐냐면, 그리드 서치 보시면 요 최상단의 요 부분이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인데 이걸 찾을 수가 없겠죠. 운이 좋으면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랜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난수를 생성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운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랜덤 서치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론이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가 있다고 할 때 임의의 한 점을 찍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앞, 뒤로 점을 찍어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쪽으로는 더 이상 뭔가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측으로 갔을 때는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근처를 계속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탐색이 돼 있으면 또 임의의 먼 곳을 찍어서 또 최저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방식이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위에 이제 자사만의 이런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 알고리즘 선정 부분을 자동화하는 기술과 HPO, 요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제 구축했던 플랫폼에도 저런 HPO 부분은 AutoML 기술의 일부가 지금 들어 있어서 실제로 저렇게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술들은 실제로 구현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가 검증 단계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보통 이렇게 모델과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분류나 예측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게 보통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그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모델의 데이터를 바인딩하면 이런 결과,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이런 결과들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델 관점에서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게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게 왜 모델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XAI라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최초에 언급이 했던 기술이고요. 이런 XAI 기술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라임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라임이라는 기술은 조금 더 어떻게 그 근거를 찾아가는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개구리라는 사진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 근거, 왜 이게 인공지능이 청개구리로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슈퍼픽셀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그 임의의 라인대로 이렇게 자르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분류를 해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 85%로 정확도로 개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또 50%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 경계선을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보고 얘가 개구리로 판단했는지 그 중요도를 보고 이렇게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이 얼굴 부분을 보고 이 모델은 이렇게 개구리라고 분류를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저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이게 이 라임이라는 기술이 꼭 이런 이미지 데이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안 쪽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XAI 예제입니다. 보시면 둘 다 인공지능은 공격이라고 판단한 예제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예제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프린트 오픈이라는 부분을 보고 얘가 판단했다, 공격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을 우측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잘못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공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공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얘가 이 공격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우측에 보면 패딩이라는 이 문자열을 보고 공격이라고 분류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딩이라는 게 인공지능 쪽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 길이가 짧으면 보통 임의의 문자열로 채워넣는 임의의 그런 값입니다. 그걸 패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자열을 보고 얘가 공격이라고 판단한 모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 모델이 사람이 의도하는
목적에 모델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술이 XAI라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AutoML 기술과 XAI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이런 과정들을 사용자가 향후에는 데이터만 있으면 플랫폼에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하든가 또는 임포트만 하면 플랫폼이 알아서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을 해주고, 어떤 모델이 가장 빠르고 어떤 모델이 가장 정확한지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선택을 해서 모델을 배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낮춰줄 수 있는 기술이 AutoML이라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런 AutoML과 XAI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모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보시면 AutoML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이고요. 사용자는 프로젝트 명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과정은 어떤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거냐 라는 것들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OS 커맨드 공격을 분류하는 모델 예제고요. 사용자는 이렇게 데이터만 선택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민값, 맥스값, 데이터 분포도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다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들은 어떤 피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시각화 기반의 이런 피처들의 특징들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냐만 선택을 해주고, 사용자는 저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메타러닝 기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 우측에 실제로 알고리즘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나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DNN,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우측에 자동으로 리스트업해서 추천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천된 모델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하는 모든 과정은 도커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화되어 있어서 GPU를 가상화하든가 쉐어링하든가 이런 기술들은 기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들이 학습이 되면 좌측에 학습 결과 화면들에서 그 모델이 학습된 모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정확도 또는 손실률 또는 처리 성능에 따라서 소팅해서 추천된 모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모델들을 평가 결과 정확도와 손실률 기준으로 평가 결과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전 매트릭스 기반의 모델들을 얼마나 잘 분류했는지 이 학습 모델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의 워크플로우를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예제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모델들의 분류를 했는지 이런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든 전 과정을 로그로 다 출력을 해주는 화면이고요. 자, 이렇게 모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사용자는 이 퍼포먼스 비교 화면에서 어떤 모델이 정확하고 빠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처리 성능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로 갈수록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당연히 우측 상단과 이쪽에 있는 게 좋은 모델이겠죠. 사용자들은 이런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고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나 검증 결과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모델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직접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학습이라는 과정이 끝나면 이 모델이 특정 학습 데이터에 너무 핏되지 않았나,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로 실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고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로 내가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선택만 해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1 스코어나 정확도 또는 프리시전, 리콜 이런 기반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건수들을 직접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 AutoML 기반의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계는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서비스 모델 개발자들이 모델들을 개발해 왔지만 향후에는 시스템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모델 개발자보다도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 보안 영역에서는 보안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